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등록 유권자는 240만 명을 넘어섰고 방콕을 비롯해 각 지방에서도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를 찾아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금권선거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돈을 실제로 뿌리지 않아도 표를 사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발 시 징역형과 벌금, 선거권 박탈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오는 2월 8일 본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태국 사회 전반에 본선거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가 국제선 출국 승객 서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외국인 승객은 기존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조정되며 국내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AOT는 이번 인상이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운영 안정성과 안전기준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수익은 화장실, 냉방 전기 시스템, 건물 구조, 보안 등 시설 개선에 직접 투자될 예정입니다. 관광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선 출국 승객 서비스 요금 인상은 여행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부 장관의 최종 서명 후 4개월 뒤인 2026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파타야에서 러시아인 남성이 살해된 뒤 시신이 훼손돼 여러 곳에 안매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0살의 미카일 에밀리아노프로 지난달 8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넝프루 지역 공터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했으며 현장에는 실종 당시 입었던 옷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방콕 수쿰윗 지역 호텔에서 러시아인 용의자 2명이 체포됐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압수됐습니다. 피해자는 파타야에서 대마 관련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실종 전 마약 빚 380만 밧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빚 갈등에 따른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꼬사무이에서 영국인 관광객이 슈퍼카를 난폭하게 몰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1200만 바 상당의 포르쉐 911 카레라 S로 주요 도로에서 과속과 위험한 추월을 반복해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23세 영국인 남성을 특정해 숙소에서 체포했으며 그는 방콕에서 차량을 렌트해 여자친구와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며 출입국관리국과 협력해 블랙리스트 등재와 추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와 신속한 대응으로 검거가 이루어진 사례로 경찰은 외국인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켓에서 외국인 관광객 2명이 뚝뚝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30일 발생했으며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목격해 현지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호텔 수색 끝에 남녀 관광객을 각각 검거해 까투 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추행해 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태국 형법상 이는 공공질서와 사회적 도덕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으며 두 관광객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고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 지방에서 슈퍼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난퉁창 도로에서 맥라렌 720S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전소됐습니다. 차량 가치는 2,500만 밭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34세 남성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로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슈퍼카 동호회 관광객 행렬 중 한 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관광객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난퉁창 도로와 국도 1081 구간은 산악도로로 곡선과 경사가 많아 고성능 차량 운행 시 위험이 크다며 법정 속도 준수와 차량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방콕 수쿰릿 프라카농 지역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밤 범인은 권총을 들고 금은방에 침입해 금 149밭, 약 2.2kg 상당과 현금 17만 밭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푸른색 긴팔 셔츠와 모자를 착용한 채 기름을 뿌리며 직원들을 협박했고
영업 종료 직후 문이 닫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CCTV를 통해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며 범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쿰 소이 50 인근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액체의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했으며 범인이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돈무안공항에서 승객 23명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여객기가 출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방콕에서 하샤이로 향하는 에어아시아 FD 3116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총 136명의 승객 중 23명이 체크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이 누락됐습니다. 기내 승객들의 문제 제기에 기장은 즉시 회항을 결정해 누락된 승객들을 태웠고 비행기는 약 36분 지연됐습니다. 에어아시아는 지상 직원 간의 소통 오류로 승객 수 확인이 완전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며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항공사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라차다피색 형사법원에서 나타폰 국민당 대표와 오라법 전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걸프그룹 계열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인으로 각각 1억 바트씩 총 3억 바트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나타퐁 대표가 정부의 전력구매 정책을 비판한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오라법 수파촉 전 의원의 불신임 토론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원은 이미 신문 일정을 확정했으며 나타퐁 사건은 2월 16일 오전, 수파촉 사건은 같은 날 오후, 오라법 사건은 5월 11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타퐁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밝히며 보석은 개인 자산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구조 개혁을 통한 공정한 전기요금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라타니 코팡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섬 곳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남겨 주민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빨간색 스프레이로 세이브 가자, 라이브 등의 문구가 도로와 표지판, 쓰레기통 등 40여 곳에 남겨져 관광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미스터 스프레이라 부르며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위가 공공재산 훼손과 청결, 질서유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대 징역 5년과 벌금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민 제보와 CCTV를 토대로 해당 외국인의 행적을 추적 중이며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관광업계가 올해 춘절 특수를 기대했지만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확산 소식으로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늘며 지난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예약 취소가 일부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입국자 수가 1만 3천에서 1만 4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태국관광사업자협회는 중국 시장이 전염병 뉴스에 민감하다며 정부와 관광청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발 항공편이 발병 지역에서 오지 않았다는 점, 인도 정부가 이미 확산을 통제했다는 점, 그리고 태국 내에서는 니파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청 역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태국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무부 국제무역국이 지난해 국경 및 경유 무역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총 무역액은 1조 9,376억 바트로 전년 대비 6.7%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조 631억 바트, 수입은 8,745억 바트로 집계돼 무역 수지 흑자는 1,885억 바트에 달했습니다. 국경 무역은 캄보디아와의 충돌, 미얀마 내전 등으로 위축돼 8.5% 감소했지만 경유 무역은 24.4% 급증하며 전체 무역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유 무역이 가장 많았고 주요 수출품은 두리안과 고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었습니다. 국제무역국은 올해도 전자제품 수요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경유 무역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경 무역 활성화를 위해 콩켄, 치앙마이 등 6개 지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푸켓에서 외국인 불법 사업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상무부 산하사업개발국은 특별수사국과 관광경찰, 출입국 관리국 등과 합동으로 관광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이 태국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노미니 형태의 불법 사업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와 호텔, 음식점, 선박 임대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으며 초기 조사에서 10개 업체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회계법인과 법률사무소가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업개발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구조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외국인의 불법 이익 추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경찰이 은분이라는 이름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범죄 진압국은 피해자 11명을 체포하고 차량과 토지 증서, 금 장신구 등 약 2억 5천만 밭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이 조직은 1000밭 투자 시 100만 밭 수익이라는 허위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였으며 왕실 프로젝트와 국가 사업을 사칭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 라인 그룹을 만들어 회원들을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과 은퇴자였고 일부는 수백만 밭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조직 내에서 6억 밭 이상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피해 규모는 5천만 밭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태국 경찰청 산하 온라인 사기 방지센터가 최근 콜센터 사기 피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7,550건, 피해액은 5억 4천만 밭을 넘어 하루 평균 약 7,700만 밭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온라인 상품 거래 사기가 가장 많았고 부업 투자 사기와 전화 협박 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 기준으로는 부업 투자 사기가 가장 컸습니다. 범죄 조직은 소액을 먼저 돌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최종적으로는 출금 불가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센터는 지난주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34명을 구제하고 487만 밭의 송금을 차단했으며 8건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방콕에서 40대 여성이 명품 판매 과정에서 71만 밭을 잃을 뻔했으나 경찰이 개입해 피해를 막은 사건, 논타부리에서 60대 남성이 42만 밭을 송금하려다 경찰의 개입으로 피해를 피한 사건이 있습니다. 센터는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지 말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1441번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파타야 좀티엔 해변에서 바닷물이 검게 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조경 개선 사업을 맡은 한 업체가 배수관에 고여있던 오수를 작업 편의를 위해 직접 바다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바닷물 색이 변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우려가 커졌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당국은 즉시 방류를 중단시키고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환경질관리법과 환경보호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했으며 파타야 경찰서에 정식 접수했습니다. 또한 해양연안 자원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오야이 국립공원에서 야생 코끼리가 관광객을 공격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당국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야생동식물자원국은 해당 코끼리를 짠타부리 행동, 교정시설로 이송할지 여부를 자문위원회와 지역 네트워크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이 코끼리가 이미 3차례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어 반복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행동 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송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공원은 코끼리가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콩켄꾸라노원군에서 유류 창고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유류 운송 트럭 4대가 파손됐습니다. 인근 학교 CCTV에는 폭발 순간 검은 연기가 10m 이상 치솟는 모습이 포착돼 학생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첫 폭발 후 불과 2분 만에 추가 폭발이 이어졌고 3분 동안 총 14차례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해 불길을 잡았으며 인근 학교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전기 불꽃과 잔류 휘발유 증기가 폭발 원인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리상의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국은 인근 주유소에 일시 영업 중단을 명령했고 안전 점검 후 재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콩겐에서 처음 발생한 대형 유류 트럭 폭발 사건으로 피해액은 약 800만 밭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에너지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운영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넝카이에서 대규모 마약 운반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숲속에 마대 자루를 숨기던 남성 2명을 체포하고 야바 145만 정과 케타민 120개를 압수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31세 넝카이 출신 남성과 26세 록부리 출신 남성으로 현장에서 마대 자루 7개와 가방 1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마약류 판매 및 유통 목적 소지 혐의를 적용해 넝카이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적 밀반입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네트워크와 자산 추적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방콕 차이나타운 야와랏에서 매년 열리던 춘절 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행사위원회는 오는 2월 17에서 18일 예정됐던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적 애도 기간과 맞물려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은 시리킷 왕대비의 은혜와 업적을 기리고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번 결정을 널리 알리고 추모 기간 동안은 축제 대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돈무안 국제공항에서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베트남 낮장발 타이 에어아시아 항공편에 탑승한 외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기내를 활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승무원들이 제지했지만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난동은 이어졌고 결국 출입문이 열리자 그는 비상구로 뛰어내려 활주로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공항 직원들을 피해 달아나려 했으나 보안 요원에게 제압됐습니다. 공항 당국은 승객과 승무원, 직원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해당 남성은 러시아 국적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외부인이 숙박업체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량을 세운 뒤 그 자리에서 배설 행위를 해 큰 불쾌감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업체 측은 즉시 청소 인력을 투입해 주차장을 다시 세척했으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무례가 아닌 법적 문제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숙박업체는 모든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사유지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